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간만에 거의 한 5년 만인가요? 5년, 캘린더여로 5년 만이죠. 4년은 넘은 것 같은데 5년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중간 한국에 제가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 잠시 방문했고요. 오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다가는 다시는 한국에 진짜 언제 올지 몰라서 짬을 내서 이렇게 방문을 급하게 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테슬라를 타보면서 한국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것과, 최근에 그리고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이 제가 그렇게 계속 지겹게 얘기하는 그 전기차 법안, 그렇죠? 전기차 법안은 이제 인플레이션 액트인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EV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하원에서 반드시 통과되겠다고 하는 게, 그럼 결국 지금 원안대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날아갈 그 자동차 회사들 제가 목록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현대기아차 다 들어, 그 중요 전기차 이제 보조금 다 날아가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길어지면 다음 영상으로 가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식 팔았죠. 팔았지. 팔았다고 다시 산다고는 하는데 그럼 봐야지.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도 테슬라를 샀잖아요. 그렇지, 샀지. 네가 했던 얘기 중에서 그 보조금이 상당히 크다. 나는 정말 피부로 느껴.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4,500만 원에 샀는데 거기다가 뭐 이거 플러스 저거 플러스 해서 이제 뭐 할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카드 할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사실 그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우리나라에서 그 모델 3 롱레인지를 4,500 이하에서 산다는 게 정말 지금 보면 꿈 같은 얘기인데, 내가 그 모델 3 롱레인지를 4,500만 원에 샀는데, 이건 정말,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원래 6천만 원인데 이제 1,500만 원의 펀드를 받아갖고 4,500에 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8,000까지 갔으니까 나한테는 큰 행운이었지. 그쵸? 그러니까 보조금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감하는. 그렇지. 보조금은 상당히 커. 그래서 네 표를 봤을 때 그 다른 차들이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됐을 때 그 격차는 클 거라고. 근데 나는 한 가지 또 다른 점을 봐. 근데 지금은 그 테슬라 차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넌 정말 테슬라 팬이고, 나도 이제 뭐 테슬라를 지금 모르는 입장에서 테슬라를 정말, 그리고 내가 FSD도 이제 우리가 반값에 하는 거 그걸 첨가했잖아. 그쵸. 근데 이거 정말 짱이더라고. 진짜 정말 편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해도 되고, 진짜 이거는 얘가 다 하는데 솔직히 얘가 나보다 나아. 그쵸. 근데 저도 한국에서 아버지가 쓰는 걸 이렇게 봤는데 미국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나도 샌프란시스코 가서 너가 하는 걸 봤잖아. 그 FSD 정말 풀 FSD. 그날 뭐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호등도 있고, 그 뒤로 더 발전됐어요. 뭐 우회전 좌회전하고, 그리고 네 유튜버를 한국에 와서도 계속 네 유튜버를 봤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놀라워. 그리고 이런 차가 있을까 싶지. 그리고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은, 내가 1년 반 동안 전기차를 쓰면서 이게 하기 전에는 왜 전기차를 주저하냐면 사람들이 충전이 어렵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아파트 밑에서 매일 충전을 해보잖아. 아니야. 가격도 엄청 싸더라고요. 나 며칠 전에도 내가 너 공항에 픽업 나갔다 오느라고 결국 내가 왕복이 200km, 400km 넘게 뛰었으니까. 400이 넘나요? 400km 정도 돼. 근데 종일 에어컨을 켰잖아. 그러고 해갖고 한 40인가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480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그 전날 내가 풀 충전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40에서 하는데 내가 480이 풀이에요? 90이 아니라? 아니 500
510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1년 반을 썼더니 열화됐군요. 90%가 487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을 찬 건 아니네. 90%에서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치. 그래도 근데 처음에 90은 503인가 500, 그 한 505인가 이랬다고. 열화돼서 그 정도. 그치. 쳐주면 돼요. 1년 반에 한 15 내지 2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40부터 487까지 추불 충전을 했는데 내 그 명세서에 찍힌 충전 비용을 봤어. 그러니까 1,500원이야. 엄청 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기차를 타는 게 얼마나 득인지. 그리고 너 같이 그 인천공항 갔다 오면서 톨게이트 반값이야. 응? 그런 거 난 몰랐어요. 그 되게, 그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미국이 톨이 참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찍힌 거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한국이 다 싸요. 왜 이렇게 다? 근데 충전 비용도 근데 그거 다 톨도- 2배야, 실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 거지. 정말 득이 많고, 사실 그 충전에 힘든 거는, 오케이, 주유만큼 쉽지는 않아. 그거 조금 번거로운 거에서 이 득은, 이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득인 거야.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만의 득이라기보다는 다른 전기차. 다른 전기차도 다 득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너가 그 방송에서 말한 거에서, 아, 야, 이거 테슬라만 받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 다른 애들은 못 받으니까,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판매량 보면은, 그러면은 아이오닉 5나 이런 게 판매량이 월등해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에 비해서 그건 미국은 테슬라가 뭐- 월등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아이오닉 5의 보조금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차이가 더 줄잖아요. 그렇지. 근데 앞으로 얘들이 경쟁을 하려면은 결국 테슬라한테는 낮은 가격으로 돌아와서 경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 지금 자. 팔아도 적자인데? 자, 우리나라를 내가 생각을 해. 아, 한국은 내가 와서 느끼니까,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 효과가 내가 옆에서 이거 아버지 쓰는 거 보면은 딱 반밖에 안 돼요. 그치, 오토파일럿도, 내가 쓰는 것과, 그러니까 확실히 이 캘리포니아 바깥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를 바깥에서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걸 이미 암시했잖아요. AI 트레이닝 때문에. 한국에서 보니까 이 도로 상황, 첫째 도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미국 맨하탄에 비하면 한국이 월등히 낮지만, 물론 맨하탄 도시의 인구 집중이 돼 있지만, 맨하탄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다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교외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도로에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behavior, driver behavior, 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훨씬 더 사실 조건이 가뜩이나 트레이닝 데이터도 많아서 그런데 FSD나 이런 것들을 쓰는 내가 테슬라를 타면서 느끼는 그 만족도가 한국보다는 미국이 월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이가 맞아. 현대 아이오닉 내가 옆에서 봐서 그래. HDA 1, 2 차이 그 쓰는 거를 어느 정도 개량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랑 차이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미국에서 써보니까 나는 이거보다 배로 더 좋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도 날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다는 거는 테슬라를 써봐야 돼. 근데 써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써봤잖아. 써보니까 이건 아니야. 진짜 신세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너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야, 지금도 경쟁이 안 되는데, 야, 얘는 이제 보조금 받고 얘는 못 받아. 이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아. 미국 시장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해주면. 나도 동의해요. 얘기하잖아요. 자, 테슬라의 장점이 테슬라가 강화된다니까?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내가 지금 없어. 나보고 이제 전기차 사라고 그래. 그럼 나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 그쵸, 당연히. 그냥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이구나.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다 얘기야. 오케이. 왜냐하면 자 현대차를 사면은 야 보조금 근데- 풀로 받아. 근데 테슬라는 아니야.
어떻게 그걸 아, 무슨 선택해? 나는 미국 시장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알아.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그리고 아니라 나는 펠로시의 미국 법안을 얘기했지. 안다고. 한국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알아. 아니, 왜 근데 그걸-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해가- 나는 네 얘기가 틀렸다는 나도- 얘기가 아니야. 나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한국 와서 보니까 테슬라의 장점이 반감돼서 충분히 테슬라의 비판적 입장이 이해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근데 미국 시장을 버리고 현대기아차가 살 수 있냐라고 난 질문에 못 살지. 못 사니까 그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맞아. 그 말 동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야, 테슬라가 우리 시장을 버리는 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점점 더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은 거야. 신경 안 써요. 글쎄, 이게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댓글에서 이제 안 들어오니까 판매량이 적어 보인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판매량이 적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원래 한국 시장이 정말 테슬라한테 중요 시장이었는데 다른 데서 너무 팔아요, 솔직히.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이제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 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바뀌는 게 FSD 베타가 아니더라도 오토파일럿 역시도 똑같은 루프로 트레이닝돼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덜 팔리게 되고 이러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줄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빠지게 돼요. 너 기억나? 2년 전에 우리 너 유튜브에서 보면은 내가 처음 가서 2년이 뭐야? 2년 반. 거의 3년 전이네. 이제 풀 3년 전에 내가 처음 미국에 가서 네가 산 모델 3를 처음 몰아봤었잖아. 네.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었잖아. 아, 이런 차가 있구나. 그리고 근데 그때 오토파일럿은 이 가운데도 잘 못 잡았었다고. 지금은 뭐 큰 기본이죠. 그치. 아, 그렇게 발전하는 건데. 미국은 진짜 더 가속도가 붙었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얘기를 정리하면 내 얘기는 맞네요. 결국 이번 법안에 네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현대기아차는 끝났네. 내년에 아주 그냥 보릿고개를 넘어가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버리지만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치. 한국에서는 내가 얘기한 대로 FSD 베타의 장점이 반감되고 여전히 비싸고 한국에서는 보조금이 현대기아차 위주로 나오니까 FSD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 내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봤을 때 써보니까 이거는 내가 라스베가스나 딴 지역 가서 쓴 것보다도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교통 그 사정이 미국하고 또 다른 면에서 좀 맞아요. 짜임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쵸, 사람한테 조금씩 편하죠, 그거. 글쎄 사람한테. 신경을 좀 써면은 이거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죠, 테슬라가. 그걸 현사용 차는 못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이웨이나 아까워. 그러니까 아깝죠. HDA 1, 2 같은 거를 잘 튜닝하고 그치. 막 저기 과속 카메라 앞에서 좀 속도 줄여주고 뭐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들어오면은 한국에서는 좀 힘을 쓰기가 어렵다는 통이. 근데 한국의 판매량이 미국 시장을 잃어버린 거를 만회할 정도로 해줄지는 나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버리고 현대기아차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장기적으로 뻔하잖아요. 미국 시장 버리고 절대 못 커요. 그치, 뭐, 그치. 근데 그거는 이 그렇지. 법안은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2025년에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뭐 이런 전기차를 미국에 생산한다고 하지만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야. 그러니까 힘든 문제, 현대기아차 굉장히 힘든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번 법안이 그건 1, 2년 내에 해결하기 그러니까 힘들어. 결국 약간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 크진 근데 않겠지만 나는 그 네 표를 보고서 느낀 점이 테슬라는 어차피 1등 하는 회사고 나는 항상 현대자동차가 2등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무조건 없이 2등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아니 2등 할 기업, GM도 있고 포드도 있어요. 알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경쟁해서 거기서만이라도 살아남았으면 해. 근데 GM 포드도 지금 제도하에서는 제치기 어려워요. 그렇겠지. 지금 잘해서 2등을 했지만 이게 맥시 난 안타깝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잘하는데 이번 법안은 좀 저는 근데 굉장히 이번 법안 때문에 완전히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글쎄. 난 타격을. 심각하다고 봐요. 근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이해를 하지. 그 실질적으로 이것도 나도 FSD 그거를 야 우리나라에서 900만 원 넘게 주고 이거를 근데 내가 요번에 450만 원 주고 질렀잖아. 넣었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4주 전인데 4주 전에 내가 고민하다가 질렀는데 왜냐하면 아씨 야 이걸 너 거를 보잖아 내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 이런 진짜 장사와 이렇게 입김 부는 바람 부는 그 특유의 미국에서 12,000달러 지불한 거에 대해서 10,000달러를 지불했죠. 사실 난 오르기 전에 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모델 Y는 더 싼 값에 샀으니까 7,000불에 샀으니까. 알아. 나는 미국에서는 이건 돈값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450만 원 줄러주고 내가 이제 부산을 왕복으로 해봤는데 이건 너무 편하다. 고속도로에서 FSD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앞에 트럭이가 그러면 내가 이제 깜빡이 켜고 이제 풀어지는 거야 오토파일럿이. 그러면 이제 초월선으로 들어가고 다시 추월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오토파일럿 켜고 그러면서 계속 갔단 말이야. 얘가 자동으로 할 수 있을 뿐더러 근데 나는 어떻게 놓고 쓰냐면은 내가 항상 명령을 해서만 이제 차선을 바꾸게.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그게 훨씬 편해. 그리고 유튜브를 잘 보면은 먼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올렸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마음 편해. 그래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번만 쳐주면 지가 알아서 가 옆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추월선에서 다시 주행선으로 한 번만 쳐주면 지가 가. 근데 FSD의 값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만 원인가 얼마인데. 네. 근데 그거를 나도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920만 원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오토파일럿만 쓰지. 그러다가 이번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걸 반으로 해줬잖아 지금. 그래서 야 반으로 내린 김에 해보자 했어. 그런데도 무지 고민했거든. 일주일 있다가는 이제 저걸 할 수 있어. 저 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딱 며칠 써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부산을 갔다 오면서는 이 가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이거 풀이 아니더라도 450만 원의 가치는 된다. 근데 물론 이건 개인적이야. 이건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주관적인 거지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충분히 450만 원 가치는 있다. 그렇게 보지. 의외였던 게 승차감. 진짜 근데 도로 상황이 미국하고 한국이 정말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네가 느끼게? 난 그 하이웨이 탈 때 중부 고속도로도 탈 때. 나는 미국 고속도로도 뭐 그렇게. 근데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쿵쿵하는 건 있지만. 그치 미국 있지. 진동이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난 모델 3 탈 때 지금은 뭐 팔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크다라는 생각이. 모델 3가 좀 딱딱한 것만은 틀림없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내가 몰고 다닐 때. 근데 나는 그 딱딱한 게 난 뭐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더 타봐야 알겠지만 나라별로 동생 벤츠 타보니까 좀 안락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안락한 부분이 있지. 그럼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 주식 판 거. 주식 판 거. 트위터 안 사면은 다시 되산다고 하는데 믿으세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거를 어느 주주도 그게 볼 수 없지.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근데 앨런 머스크의 행동은 참 뛰어난 사람인 건 나도 인정해. 그리고 천재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해. 그렇죠? 그럼 CEO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회사 없지. 이렇게 혁신적이고 나는 그걸 찍어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금 앨런 머스크가 캐스팅하고 하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생산 혁신도 하고 AI도 하고. 배터리도 재료부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네, CEO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있다. 투자 가치는 있지.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역사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근데 리스크는 있잖아요. CEO 리스크. 있지. 근데 내가 너한테 눈이 얘기하잖아.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화학교과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놀라운 발견한 화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천재 많은데 평범하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인생이 아주 굴곡이 심해. 근데 앨런 머스크도 애도 10명인지 몇 명인지 10명. 근데 앞으로 또 노말하지 않죠. 앞으로 그 10명을 더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지. 한마디로 에버노바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가치는, 근데 리스크는 있다. 리스크는 있지만은 이런 회사 없지. 그리고 가능성을 뿜어 안고 있는 회사. 아마 현재 있는 미국의 어떤 회사가 이만큼 포텐셜을 갖고 있냐고. 근데 다 터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은 이 무한한 가능성을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봐도 보이는 거야. 이거는 물론 그게 100% 성공한 아니야. 내 말은. 그렇지만은 뭔가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업이라는 거에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 그 뭐 뇌에다 뭘 꽂고 뭐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소유한 거지 테슬라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그렇지만은 테슬라의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건 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그렇지. 당연히 로봇도 하는 마당에. 근데 영향이 전혀 없냐? 아니야. 다 연결돼 있어. 그렇죠. 보링 컴퍼니 할 때도 하고 스페이스X 할 때도. 그게 어떻게 연결이 안 돼 있어? 애매하게 하마리도 태양광 할 때도 전지는 필요하고 그 뭐. 태양광하고 배터리는 테슬라가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연관이 있지. 이건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건 틀림없어. 네. 그러면 CEO 리스크 말고 다른 리스크, 뭐 경쟁사가 근데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죠. 경쟁사가 있나요? 오로지 리스크는 CEO 리스크 하나지. 그쵸. 내가 봐도 지금까지도 경쟁사는 없고 CEO만 잘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가슴이 좀 좋아해. CEO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CEO가, 근데 우리 같은 범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천재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잘못일 수 경쟁사를 있어. 따지기보다는 역시 일론 머스크 팔로우 하는 게 제일 이 회사를 제일 잘 아는 그렇지. 길이다. 그거 동의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었을 거야. 없었어요. 저도 그 동의해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여기까지. 앞으로 이 포텐셜을 심어놨는데 이런 포텐셜을 깔아놓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절대적으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회사가 다시 나오기 어려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맛보기로. 제가 이제 한국 왔으니까 자주자주 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길게 안 있기 때문에 요 잠깐 동안 최대한 아버지와의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